안녕하세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권옥숙 대표입니다. 7월 10일 날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변동이 왔죠. 아무래도 돈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번 시간에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를 보시게 되면 다주택자라든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개인인 같은 경우 2주택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8% 세율이 됐고 3주택 이상이 되게 되면 한 12%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85% 감면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 8%를 적용하게 되면 2,4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85% 감면을 하게 되면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죠. 12%를 적용을 하게 되면 3,6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5% 면제를 받더라도 540만 원, 굉장히 금액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많이 차이 나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래세부터 시작해서 팔았을 때 보유세까지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이번에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러모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어려운데 이 부동산 시장까지 점점 더 강화되는 정책 때문에 정말 국민들은 숨을 정말 편하게 쉬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 세율 인상인데요. 1년 미만일 때는 70%죠. 2년 미만일 때는 60%고요. 그리고 2년 이상의 기본 세율을 보시게 되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일 경우에는 60% 양도소득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2주택 시에는 20%, 3주택일 때는 30%로 인상이 됐던 것이 이번 양도소득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변동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대신에 10년 보유를 해야지만이 최대 70%를 감면을 받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는 6억 미만, 또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 미만인데요. 이 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4년, 8년 이런 임대사업자들은 혜택이 많이 줄고 10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7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 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택 이상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3억 이상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 10년 보유를 하고 난 다음에 양도소득세 차익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차익이 예를 들어 2억이 발생했을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70%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가세 표준을 6천만 원, 기본 공제 250만 원 하시게 되면 5,750만 원, 24% 세율에다가 주택이 30% 중과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3,005만 원 정도 돼 있고요. 누진 공제를 하게 되면, 누진세로 공제를 하게 되면 522만 원이죠.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보시게 되면 2,583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요. 이 주택을 보유했을 때 갭 투자 2천만 원을 하고 시세 차익이 2억을 봤을 때에 양도소득세가 대략 한 2,500만 원 선 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요번에 다시 발표를 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기간을 요구를 추가했죠. 최대 10년에 40%로 거주와 보유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뭐 이장 말고 살아라 이 말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10년을 보유하고 거주 기간을 3년을 했을 때에 52%를 공제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80%에다가 지금 52%로 굉장히 많이 낮추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전에는 이 분양권이 사실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이런 규제도 들어가죠.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취득세는
세율이 많이 올랐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필요 경비로 이 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미리 좀 더 내고 나중에 이렇게 팔았을 때 이 공제를 받는 부분 나중에 한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조금 마음이나 기분이 풀어질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에서 이어서 이번에는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날 현재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재산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죠. 1주택자 경우에는 시가 14억 정도 되어야지만이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다주택자 경우에는 합산 시가가 10억 정도 되어야지만이 종부세 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 세율이 굉장히 많이 또 변동이 됐는데요. 이 세금을 피해가는 것도 제가 돈을 버는 하나의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종부세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한 예시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10억짜리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에 3억짜리 주택을 만약에 취득을 하셨다 그러면 합산이 13억이죠. 13억인데 공시 가격을 보시게 되면 7억 8천이고 기본 공제 금액을 하면 6억 정도 돼서 가세 표준을 보시면 1억 8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세 표준을 기준으로 2021년도를 보시게 되면 1억 7천 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22년도를 보면 1억 8천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세금을 내는 금액을 보시면 252만 원 정도를 종부세를 내야 되고요. 2022년이 되게 되면 216만 원을 내게 되는데 남편이 10억짜리 주택과 조정지역 3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때의 세금이랑 지금 세금 피해가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10억짜리는 남편이 소유를 하고 있고 조정지역에는 3억짜리를 부인 앞으로 만약에 보유를 하고 취득을 하셨다 그러면 종부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종부세라는 개념을 자체를 보시면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했을 경우에 13억이라는 같은 금액이지만은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시세가 10억까지 경우가 종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살 때도 중요하지만은 팔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 때는 돈만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어디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정말 가볍게 취득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가벼운 마음이 조금 무거운 마음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팔 때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해도 시기에 따라서 파는 분에 따라서 이 시세 차익이라든지 차익이 다르고 또 세금을 알았을 때에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또 팔게 되면 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할 때와 또 매매할 때는 그 시점과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낱낱이 잘 알고 계셨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하셔서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 팔 때도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저희 KRC 부동산 경제 연구소 저희 유튜브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